안녕하세요. 낭만주 영시 11주차 첫 번째 사무엘 테일러 컬리지의 쿠블라 칸에 대한 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프로스트 앤 미드나잇이라는 작품을 다 했는데요. 컬리지는 낭만주의의 그 1세대 대표, 물론 워즈워스와 함께 대표 작가입니다. 워즈워스와 칼리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칼리지는 조금 당시 그 앞편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끝맺음을 좀 덜한 작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쿠블라 칸이 그러한 좀 끝맺음, 즉 쓰다가 만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영문학사적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자, 그 일화가 바로 뭐냐면 이 쿠블라 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몽고의 징기스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어떤 이야기 책을 보다가 역사책이겠죠. 보다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배경으로 일어나서 막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어떤 방문객이 와서 잠깐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글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더 이상 글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유명한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시이기도 하죠. 자, 오늘도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하고 강조했던 시 한글 한자 한자 한글 한글 꼼꼼하게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어민 발음으로 일단 듣습니다. Kubla Khan by Samuel Taylor Coleridge. In Xanadu did Kubla Khan a stately pleasure dome decree, where Alph the sacred river ran through caverns measureless to man, down to a sunless sea. So twice 5 miles of fertile ground, with walls and towers were girdled round, and there were gardens bright with sinuous rills, where blossomed many an incense-bearing tree. And here were forests ancient as the hills, enfolding sunny spots of greenery. 자, 보겠습니다. 쿠블라 칸. 작가는 사무엘 테일러 컬리지. 쿠블라 칸에 또 부제가 있습니다. What a vision in a dream. 그리고 a fragment. fragment라는 게 뭡니까? 조각, 파편 같은 거죠. 즉, 이 작품이 꿈의 조각들을 엮어놓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아시겠지만 완벽한 어떤 완결의 어떤 느낌, 물론 있어요. 결론은 있지만 조금 하다만 느낌도 여러분이 받을 겁니다. 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인제나두. 우리가 도시명 앞에 인 쓰잖아요. 제나두라는 곳에, 이거는 사실 그 중국에 있어서 뭐 상도라 표현하더라고요. 상도에 did 쿠블라 칸 stately pleasure dome decree 나왔습니다. 쿠블라 칸이 명했습니다. 물론 to build란 뜻이겠죠. 지으라고. to build, 지으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뭘 지으랍니까? stately pleasure dome입니다. 아주 위풍당당한, 웅장한 pleasure dome. pleasure는 안락궁, 쾌락궁이란 뜻이 있는데요. 이 pleasure dome이라는 게 이제 영어 사전에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 영어 사전에 올랐던 게 바로 뭐냐면 컬리지가 맨 처음 썼기 때문에 영어 사전에 올랐다고 합니다. 쾌락궁, 안락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돔이라는 것 자체는 둥근 뜻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예술에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완결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쿠블라 칸이 제나두에다가 위풍당당한 플레주돔을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곳은 where라고 봤습니다. 엘프인데 엘프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엘프 하면서 더 뒤에 컴마 찍고 설명이 나오죠. The Secret River. 예, 성스러운 강이 바로 엘프 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엘프 강에 ran through caverns. cavern이라는 거는 동굴인데요. 어떤 동굴이냐면은 measureless to man. 인간한테는 측정이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측정할 수 없는 동굴을 통해 가지고 흐르고 있는 엘프 강. 즉 무슨 강입니까? 성스러운 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강은 어떨까요? Down to a sunless sea. 어디까지 갑니까? 태양이 없는 바다까지 간답니다. 이 태양이 없는 바다라는 거는 아주 깊은 바다라는 어떤 수직적인 공간도 될 수 있지만
이 플레저 돔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강이 결국 바다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흘러 가가지고 돔이 너무 커서 그림자만 져 있기 때문에 태양이 비치지 않는 바다라는 의미로 엄청난 사이즈의 플레저 돔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시의 부분을 메꿔 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조금 약간 잠에서 깨어난 형태에서 글을 썼기 때문에 조금 글이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제나두가 있고 플레저 돔이 있고 거기 강이 있는데 엘프 강이 흐르고 그 엘프 강이 동굴 통해서 온 엘프 강이고 저기 바다 깊숙이까지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쫙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다음 so twice 5 miles of fertile ground. 비옥한 땅에 5 miles인데 twice니까 10마일이 되는 거죠. 5마일의 2배가 되니까 이렇게 비율을 미터를 맞추기 위해서 10 miles 안 하고 twice 5 miles 한 이유는 미터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이 10 miles가 굉장히 큰 사이즈라고 얘기할 경우에 이렇게 5마일이 기본인데 그걸 2배나 되는 이라고 해서 두 가지 다 미터와 굉장히 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비옥한 땅에 뭐가 둘러져 있냐면 나와 있습니다. walls and towers입니다. 벽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또 탑들도 둘러져 있답니다. girdled around 둥글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둘러싸고 있습니다. And here 거기에는요. 자, 플레저 돔을 둘러싸고 있는 그쪽 그 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월이라든가 타워 안에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요. gardens입니다. 어떤 가든이요? bright with sinuous riels입니다. 구불구불한 개천을 갖고 있는 빛나는 가든이 있고요. 그 빛나는 가든 안에 where 또 설명합니다. blossomed many incense bearing tree입니다. 향기를 품은 나무들에서 많은 꽃이 피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꽃이 향기 가득한 그런 꽃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and here 또 거기에는 their forest 가든도 있고 forest도 있습니다. 어떤 forest입니까? ancient as the hills 즉 언덕만큼이나 약간 우리 같은 나지막한 산만큼이나 고대 숲들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이러한 고대 숲들이 enfolding 둘러싸고 있습니다. sunny spots of greenery 녹지대에 양지 바른 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위풍당당한 쾌락궁. 그 다음에 벽과 타워로 다 둘러싸여 있는 모습. 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원과 숲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규모가 너무 큰 twice 5 miles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게 그 비옥한 땅을 다 둘러싸고 있는 그림으로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리기가 참 애매한데 엄청나게 이렇게 이게 비옥한 땅인 거죠. 엄청나게. 그리고 여기는 궁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데 더 큰 사이즈겠죠. 궁궐은 여기 있다면 엄청난 사이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안에 포레스트도 있어야 되고요. 가든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겠죠. 네. 그 다음 파트도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완전한 거였는데 but 하는 순간 약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로맨틱 캐즘이 됐는데 제가 캐즘 틈, 갈라짐 틈 굉장히 좋아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 완전한 어떤 안에 뭔가 보이지 않는 약간 위험적인 요소? 우리가 위험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약간 매력적인 요소라고 또 봐요.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안전하고 꽃피는 그런 곳이라면은 그 로맨틱이라는 거 혁명적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도 했었죠. 제가 로맨틱이라는 게 그냥 낭만적인 로맨스가 있는 뜻이 아니라 했었죠. 이게 로맨틱 캐즘이라는
아주 혁명적인, 뭔가 모르는 매력적인, 이렇게 저는 해석할 때 이 로맨틱 캐즘이라는 이 단어,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좀 굉장히 낭만적인 틈, 갈라진 틈, 이거는 조금 약한 것 같고 오히려 혁명적인이란 표현으로 좀 바꿔볼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야죠, 우리는. But oh, that deep romantic chasm which slanted down the green hill athwart a cedarn cover, a savage place, as holy and enchanted as ere beneath a waning moon was haunted by woman wailing for her demon lover. And from this chasm, with ceaseless turmoil seething, as if this earth in fast thick pants were breathing, a mighty fountain momently was forced, amid whose swift half-intermitted burst huge fragments vaulted like rebounding hail, or chaffy grain beneath the thresher's flail. And mid these dancing rocks at once and ever, it flung up momently the sacred river. 5 miles meandering with amazing. 자, 중간에 끊어버렸는데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but oh 합니다. 아까는 굉장히 완전하고 너무나 풍요롭고 안전한 그런 공간이었다면 그 플레저러 홈을 위치한 그 모든 그 둘러싸고 있는 월이라든가 타워로 둘러싸인 게 완전한 곳이었다면 하지만 깊은 혁명적인 또는 낭만적인 그런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Slanted down the green hill이죠. 어스워트입니다. 어스워트는 어깨 비스듬히 가로질러 가지고 그 푸른 언덕 아래로 이렇게 틈이 쫙 가져 있는 거죠. 그것도 깊은. 자, 그리고 어디는 athwart a cedar cover 했으니까 cedar cover라는 것은 삼나무 그 숲이라는 숲을 가로질러 가지고 거기에 아주 뭔가 미묘한 아주 신비한 왜냐면 우리가 좀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오늘 드디어 어떤 공부를 하냐면요. 로맨티시즘에서 우리가 많이 안 했던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슈퍼내추럴한 것들을 공부를 조금 덜 했습니다. 사실은 그 낭만주의의 작품 속에도 굉장히 슈퍼내추럴한 가색 요소가 아주 기본이거든요. 근데 시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색 요소를 거의 좀 안 배웠는데 사실 칼리지는 라임 오브 엔션트 머리나에서 그 알바트로스를 죽이고 모든 그 선원들이 죽고 저절로 바람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류 타고 움직이고 으스스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시 속에 남아 있거든요. 시 속에 엄청나게 그게 지배적인데 그런 시를 사실 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그 맛을 보게 됩니다. 뭔가 가색적인 요소가 이 작품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나무 숲을 가로질러서 푸른 언덕 아래로 뭔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틈이 쫙 가져 있다라는 게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 위험한 요소? 뭔가 낭만주의 작가들이 원했던 뭔가 슈퍼내추럴한 그런 캐즘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Savage Place입니다. Savage Place. 야만의 장소. 이 savage라는 거가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뭔가 그 자연에서 손을 대지 않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낭만주의 작가들은 이 savage라는 단어를 그렇게 나쁘게 쓰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novel savag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novel savage 작품을 다뤘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Heart of Darkness에서 제셉 콘라드라는 작가는 콩고강 유역으로 가면서 그 흑인 즉 문명이 닿지 않은 그곳에서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야만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저기 미 대륙에서 처음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이 뭐 옷은 정말 거의 뭐 대충 이렇게 입는 것 같이 보이죠. 문명인들 보기에는 야만인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절대로
야만적이지 않고요. 자연의 그 어떤 그 순리에 순응해 가면서 욕심 없이 정말 가장 이제 고결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용어로서 novel savage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두면 문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표현이기 때문에 novel savage라는 단어는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avage place 하는 게 나쁜 뜻은 아니고요. 야만의 장소라기보다도 오히려 아무런 자연의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야생의 장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holy and enchanted as holy and enchanted as ever beneath a waning moon was haunted by a woman wailing for her demon lover. 갑자기 되게 무서워지는데요. 갑자기 울부짖는 어떤 여성에 의해서 가끔 출몰한 울부짖는 여자들이 거기 이렇게 나타나요. 여자가 나타난답니다. 어떤 거예요? 지는 약간 우리가 다리 있으면은 이렇게 점점 가다 이렇게 보름달이 되고 달이 없던 게 이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서 쪼그라들면서 그러니까 초승달이 나중에 이런 달로 해가지고 없어지는 달이 되는 거죠. 아주 그러니까 지금 웨이닝 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기울어가는 달 아래에서 으시시해요. 벌써 이렇게 초승달 가까이 되어 가는 것 자체가 이미 배경 자체가 으시시하는데요. 아래에서 성스럽고 이런 몸만큼이나 성스럽고 뭔가 마법에 걸린 이러한 savage place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출몰하냐면 바로 어떤 여자가 나타나죠. 울부짖는 여성인데 누구를 찾아 울부짖나요? 무섭죠. Demon lover. 사랑하는 악마 같은 lover.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이 여자도 굉장히 무섭고요. 당연히 이것도 무섭고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낭만주의의 우리가 시적 요소 중에서 우리가 못 다뤘었죠. 왜냐면 그런 작품을 못 접했기 때문에 컬리지에 와서는 바로 이제 이 작품으로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게 바로 뭐냐면 슈퍼내추럴한 겁니다. 즉 낭만주의가 원했던 시풍은 뭐였냐면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에서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그런 순박한 그 파머라든가 레이버들이 느껴내는 그런 감정들을 느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한 게 먼데인은 정말 안 좋아한다. 그래서 먼데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일상적인 것 아주 싫어했습니다. 뭐든지 새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먼데인은 되게 싫고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또 그전에 시를 쓰지 않았던 농부나 그런 노동자의 눈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바로 슈퍼내추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작품은 사실상 여러분 아시다시피 칼리지의 이 작품은 아니죠 물론 라임 오브 엔션트 머리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결국 가틱으로 소설에서 나오죠. 가틱 너블로 맞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가틱 너블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근데 또 마찬가지 and from this chasm 그리고 여기 또 이 틈에서 또 뭐가 또 있습니까? 또 이 틈에서 아까는 이제 배경이 틈으로 이게 틈이 기울어져 있는데 삼나무 그 숲을 가로질러 가지고 있는데 그 삼나무 숲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죠. 거기에는 여성이 그 악마 연인을 막 울부짖으면서 찾는 그런 귀신이 출몰하는 것 같아요. 혼티드가 바로 귀신 출몰한다는 의미로 쓰는 단어니까요. 그런 장소였다면 또 마찬가지 이 틈에서 결국 끊임없이 터모일
seething이라는 표현, seething이라는 것은 소용돌이가 치는 거죠. 이것도 소용돌이고 소용돌이가 치는 거니까 끊임없이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그러한 장소에 있습니다. 바로 as if this earth is fast thick pantsuo breathing. 근데 여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땅이 어때요? 아주 가파르고 fast가 아주 가쁘고 아주 심하고 격하게 팬츠는 헐떡거리는 그런 숨을 쉬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화산 볼케이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막 그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터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이미지로 땅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터모일을 설명하는데 마치 땅이 아주 급하게 깊은 헐떡거림을 어림으로 숨을 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And from this chasm, 아까 이거죠. 그 다음, mighty fountain, 이게 mighty fountain이라서 아주 큰, 거대한 분수대가 있는 거죠. 분수. momentary was forced. 시시각각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압력을 빡 주는 겁니다. 터져 분출되어지고 있습니다. amid whose swift half intermitted burst입니다. 빠르게 반간헐적이라는 것은 간헐적도 좀 뜨문뜨문하는데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반쯤 쉬었다가 또 터짐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분수에 대한 폭포 같은 그런 밑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huge fragments가 있습니다. 거대한 파편들이 bolted like a rebounding hail. 다시 튀어오르는 우박처럼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제 fountain이라는 폭포와 같은 폭포는 밑에서 아래로 떨어지지만 이게 간헐천으로 밑에서 치솟아 오르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튀어오르냐면은 바로 암석도 같이 튀어올라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는 shafty grain beneath the treasure's frail. 즉 타작하는 사람의 도리길 아래서 그 겨가 좀 묻어 있는 완전히 이제 다 까진 그런 게 아니라 겨가 붙어 있는 그런 곡식, 즉 겨투성이의 곡식처럼 모처럼 처음에는 다시 우박이 이게 툭툭 올라오는 땅 맞고 올라오는 것처럼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타작하는 사람의 그 도리깨 아래에서 겨가 좀 묻어 있는 겨투성이 곡식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있는 그런 엄청난 거대한 암석으로 봐야 되나요? 뭐 돌멩이 자갈? 예, 그 조각들이 지금 튀어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떠냐면은 이런 것들이 and mid 중간이죠. These dancing rocks죠. huge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춤추는 듯한 그 자갈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At once or ever. 동시에 그리고 끊임없이 같이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튀어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it이 봤습니다. 그 다음 it은 아까 mighty fountain을 다시 봤는 거죠. 아까 burst 이게 intermitted burst고 여기서는 이거와 함께 이게 함께 더 튀어오르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건 어디로 뛰어드는지 보겠습니다. 이 뛰어든다는 표현을 쓰나요? flung up momently 순식간에 그 거대한 그 폭포수는 아니지만 밑에서 올라왔던 그 물줄기가 순식간에 뛰어듭니다. 어디요? Sacred River. Sacred River가 바로 엘프로 아까 배웠던 맨 처음에 나왔던 엘프라는 그 성스러운 강으로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오죠. 그래서 계속 이 주변 플레저돔, 스테이틀리 플레저돔 주변에 있는 모든 정경, 광경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특히나 슈퍼내추럴한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이 들죠. 그 캐즘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마이티 파운틴 있고 분수 같은 밑에서부터 막 올라가는데 이때 암석도 튕기고 이런 아주 동적으로 굉장히 움직임이 큰 제나도에 있는 플레저 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배경 설명이 계속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뒷부분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5 miles 이거는 했으니까 좀 5 miles meandering with a maze motion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아까 잠깐 들었기 때문에 이따가 생각하고 또 들어주세요. His emotion. Through wood and dale the sacred river ran, then reached the caverns measureless to man, and sank in tumult to a lifeless ocean. And mid this tumult Kubla heard from far ancestral voices prophesying war. The shadow of the dome of pleasure floated midway on the waves, where was heard the mingled measure from the fountain and the caves. It was a miracle of rare device, a sunny pleasure dome with caves of ice. 자, 해보겠습니다. 5 miles. 아까는 twice 5 miles인데 여기서는 그냥 5 miles meandering with a maze motion. 예, 다 뭐 두 배는 아니고 여기는 그냥 5 마일에 꾸불꾸불한 meandering 구불구불한 그런 미로 같은 움직임. 미로 같은 움직임으로 구불구불 움직이고 있고요. 자, 어디를 통과합니까? through wood and dale, 즉 숲과 골짜기, 그리고 the sacred river ran,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성스러운 강이 흘러갑니다. 숲을 통하고 골짜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맨 앞에 있는 약간 숨이 싼간 되게 좋아하네요. 앞에 있던 이야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성스러운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reach the caverns. 예. 또 다시 수미상관처럼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이거는 앞에 배웠던 Frost and Midnight에서도 나타났던 그런 특징인데 then reach the caverns measureless to man 앞에 있던 어디까지 어떤 동굴까지 도달한답니다. 이 강은요. 어떤 강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측정할 수 없는 그런 동굴까지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and sank. 쑥 들어가죠. 쑥 잠깁니다. in tumult. 뭔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소용돌이 같은 막 소용돌이 속으로 잠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to a lifeless ocean. 생명이 하나도 없는, 아까는 sunless ocean이었다면 이번에는 lifeless ocean입니다.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바다 대양까지 저 깊은 어딘가요? 소용돌이로 잠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and mid this tumult.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누굽니까? 쿠블라 heard. 쿠블라 칸이죠. 우리는 징기즈 칸이죠. 쿠블라가 듣습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듣는데 뭘 듣냐면 ancestral voices입니다. 고대로부터 들리는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 고대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입니까? prophesying word. 예언의 어떤 전쟁의 목소리겠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뭔가 그냥 일으키는 건 아니겠죠. 뭔가 확신이 있길래 일으켰겠죠. 그래서 prophesying word라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the shadow of the doom of pleasure. 아까 pleasure doom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doom,
Dome of Pleasure라고 조금 말을 바꿨네요. 쾌락궁의 그림자는 floated midway on the waves. 물결 위에 중간에 떠 있습니다. Where 거기는요 was heard입니다. The mingled measure. 뭔가 이렇게 섞인 이게 measure라는 게 어떤 음조를 해야 돼. 음악성 같은 거. measure from the fountain and the caves. 예. 즉 뭐냐면은 뭐라 그러나요? 분수대 같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와 동굴에서부터 들리는 어떤 막 음악인데 이렇게 서로 교향곡이나 그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다 섞인 듯한 그런 선율, measure가 선율이란 뜻이거든요. 이 measure가 그런 음률을 듣는 그러한 장소, 바로 어디가 Room of Pleasure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it was a miracle of rare device입니다. 이거는 정말 귀한 장치에 뭔지 모르겠지만 자연이 어울려냈던 그 이러한 mingled measure라는 음악의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장소. 그러니까 device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바로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귀한 어떤 장치, 사람이 만든 장치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만들어진 저절로의 자연의 장치겠죠. Sunny pleasure dome with caves of ice. 예. 뭡니까 이게 결국은 얼음의 동굴을 갖고 있는 얼음과 써니 이런 것들. 뭔가 지금 이 밍글이란 단어가 굉장히 이제 조화 이런 것들 여기에다가 좀 많이 좀 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플레저 돔과 자연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의 정경과 소리, 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시라는 게 완벽하게 우리가 해석해내는 게 사실 그렇게 한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최대한 여러분하고 함께 그걸 이제 만들어내려고 되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잠에서 깨어나서 굉장히 감성이 발달한 감성이 아주 이성보다 감성이 더 우위의 어떤 상태라 해야 되나요? 감성이 더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시점에 글을 썼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작품을 보면은 훨씬 더 재미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화 같은 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mingled measure 뭔가 이런 표현들이 있고 정말 이렇게 뭔가 pleasure dome을 더 신비롭게 만들어낸 요소로 지금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다음 이어서 또 해석해 볼게요. A damsel with a dulcimer, in a vision once I saw. It was an Abyssinian maid, and on her dulcimer she played, singing of Mount Aberah. Could I revive within me her symphony and song? To such a deep delight 'twould win me, that with music loud and long I would build that dome in air, that sunny dome, those caves of ice. 자, 갑자기 damsel이라는 어떤 누구죠? 이 여성이 나오죠. 여자 damsel이라는 것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또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죠. 물론 아까 어떤 여성이 웨일링 막 울부짖는 디먼 러버한테 막 울부짖는 그런 약간 뭐라 그러죠?
거기서 여성은 그 플라즈 돔 밖에 어디선가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 널시머라는 현악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자아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inner vision, once I saw. 한때 내가 본 건데 어디서 본 겁니까? 마치 꿈속 같은 데서. 그래서 어떤 여인을 내가 봤는데 꿈속 같은 곳에서 환상 속에서 뭐 이런 거죠. 환상 속에서 그런 꿈 속에서 내가 본 그 덜스미어 악기를 갖고 있는 그런 한 여인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it was an Abyssinian maid입니다. Abyssinian은 Abyssinian 즉 낙원 같은 그런 낙원의 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could I 죄송합니다. And on her dulcimer he played. 예, 그가 그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덜시미어를 가지고 연주를 했었고요. Singing of Mount 아보라, 아보라 산을 노래 불렀다는 거죠. 그 산을 뭐 주제로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could I revive within me her symphony and song? could I인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냐? if I could입니다. revive. 그래서 if가 생략되면서 도치가 되는 거죠. 내가 그녀의 어떤 심포니랑 그녀의 그 노래, 그녀의 어떤 연주와 그녀의 노래를 내 안에서 다시 리바이브 시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리바이브 해낼 수 있다면 그런 뜻이겠죠. To such a deep delight.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it입니다. It would win이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다고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그녀의 그 연주와 그녀의 노래를 내가 다시 그려낼 수만 있다면 이러한 깊이 있는 이 어디까지요? 이렇게 깊은 심오한 즐거움까지 그려낼 수 있다면, 근데 이게 어떤 겁니까? 자, it would win me, 나를 사로잡아버린 이러한 깊이 있는 즐거움을 즐거움을까지 줄 수 있는 그의 노래, 그의 연주를 내가 끄집어낼 수 있다면, 리바이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that 뭐죠? When music loud and long, 결국 뭐예요? 음악을 크고 긴 음조로 내가, 왜냐면 이게 짧은 게 아니라 긴 음조로 내가 그거를 나한테로 끄집어낼 수 있다면,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 I would build that tomb in air. 나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공간에다가 이 대기에다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땅의 집은 완전성 있는 거는 땅에다 짓지만 예술은 어디에 짓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사고에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대기에다가 이 공간에다가 이 완결된 어떤 도움을 지을 수 있을 텐데 얘기합니다. 어떤 도움입니까? The sunny 도움이죠. 태양이 비치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멋진 그러한 도움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어떤 겁니까? Those caves of ice, 얼음의 동굴 같은 그런 것들을 지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여기서의 이 I는 바로 스피커입니다. 즉 시인인 거죠. 우리가 컬리지라기보다도 이 시였던 자아 같은 존재죠. 이 자아의 존재는 당연히 뭐이니까 시인인 거죠. 그 멋진 플라저 돔을 지었다면 나는 거기에 있는 damsel with dulcimer처럼 하모니, 즉 심포니 앤 송가처럼 나도 이러한
작품을 내 세상에다가 짓고 싶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즉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이 시의 가장 핵심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왜 쿠블라칸에서 뭔 얘기야 하는 게 아니라 쿠블라칸의 그 플레저돔이 멋져가 아니라 그 멋진 걸 바라보면서 그 댐셀이 나오고 그 댐셀은 어떤 느낌이 납니까? 노래 그 안에 있는 그 케라궁 뭐 여기서 마운트 에보라 산도 연주하지만 어쨌거나 그 배경하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그 여성을 보면서 나도 저 여성처럼 노래를 부르고 싶다. 즉 완결한 예술가로서의 어떤 작업으로 나만의 세상 예술가의 세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 구절이 제일 중요하고 예,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뒷부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And all who heard should see them there, and all should cry, Beware, beware, his flashing eyes, his floating hair. Weave a circle round him thrice, and close your eyes with holy dread. For he on honey dew hath fed, and drunk the milk of paradise. 자, all who heard. 자, 들었던. 자, 이 heard는 앞에서 말하는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 즉 나의 예술인 거죠. 내 예술. 여기서는 이제 내가 만든 어떤 시를 듣는 모든 이들이 뭐 하기를 바랍니까? see them인데 이게 them은 바로 완결체인 앞에서 말하는 바로 위에 있는 도움이랑 바로 도움하고 케이브가 있고 이 케이브 안에 있는 오브 아이스까지. 즉 자신의 어떤 시를 통해서 그 플레저 돔 같은 그런 완결체 그리고 또 대기에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작품 같은 것들을 비유하는 그런 것들이죠. 앞에서 바로 했던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ll should cry.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또 그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all should cry. 울어야 되고. beware, beware.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왜냐, 여기서 굉장히 또 his flashing eyes. 그의, 요즘 그의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인으로서, 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하라 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지만 결국 his라는 건 스피커입니다. 조심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번쩍번쩍거리는 눈. And his floating hair. 나부끼는 머릿결. 이런 것들 다 주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weave a circle. 둥글게 짜는 거죠. round him thrice입니다. 세 겹이나 그를 주변으로 짜고 있습니다. 원을 짜고 있습니다. And close your eyes. 그리고 당신 눈을 감으세요. 자, 그러면서 뭘 갖고 있습니까? With holy dread. 어떤 성스러운 두려움을 가지고 눈을 감으세요. 왜냐하면 he. 자, 그래서 he. 이 뜻입니다. fed on입니다. 그는 honeydew라는 게 뭘까요? 꿀이슬을 먹일 겁니다. 꿀이슬을 먹일 겁니다. And drunk milk of paradise. 그리고 천국의 즉 낙원의 우유 밀크를 즉 천국의 음식인 거죠. 땅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그가 마실 겁니다.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아까 프라파시 표현처럼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전체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좀 전개가 갑자기 느닷없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다가 정말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낡은 사상은 물리치고 날아가게 하고 새로운 생각을 심어주는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할 때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셸리는 글을 이끌어 가는데요. 약간 쾌락궁이라는 그런 걸 가져와서 갑자기 여성이 만드는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컬리지는 약간 논리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시 자체가 픽이 아닌 이상 시를 이야기로 전개시키기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인데 컬리지가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인은 자신을 어떤 예언가 그리고 우리 우둔한 잘 모르는 그런 존재인 우리들한테 예언가 프로페트 같은 그런 존재로 남고 싶다라는 것들을 여기다가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블라 칸이 지상의 낙원을 만들었듯이 칼리지도 이런 뜻이에요. 칼리지도 결국은 나는 이 땅에다가 꿀도 먹일 수 있고 그 낙원의 우유를 그렇게 마시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예언가가 되고 싶고 그런 것으로 하고 싶다라는 시인의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컬리지의 시의 또 가장 큰 특징이 장편 시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시들을 오히려 컬리지에서 많이 접하지 않고 짤막짤막한 워즈워스 작품이라든가 다른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많이 만나는데요. 컬리지 작품을 많이 접하는 경우가 덜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이거는 컬리지 작품 속에서도요. 굉장히 짧은 시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했었고요. 물론 이 작품이 굉장히 영문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 작품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하고 하는 거겠죠. 좀 쉬었다가 좀 작품에 대해서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